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NAT입니다. 일단 NAT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대략 한 8월달, 8월 말에 분석해드렸고 그 당시에 제목이 해상풍력 2030년까지 10배 성장, 숨겨진 핵심 기업, 전 세계 몇 없는 해상풍력 전문 해운사 NAT 실적 폭발할 것, 이렇게 분석해드렸습니다. 대략 한 지금 2주 정도가 지났고요. 주가는 한 5%? 네, 한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는 NAT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NAT가 정확히 좀 무엇을 하는 회사냐 하면은 제가 제목에 아까 적어드렸듯이 해상풍력, 그러니까 해상풍력에 쓰이는 구조물들, 뭐 터빈이라던가 아니면 블레드라던가 아니면 타워라던가 이런 것들을 옮겨주는 해상풍력 전문적으로 해상풍력 기재지를 전문적으로 옮겨주는 그런 해상풍력 해운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상풍력이라는 산업 자체가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10년도 안 남았죠. 10배, 10배 정도의 성장이 가능하고요. 2030년부터 2040년까지 최소 5배 정도의 성장이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앞으로 수십 년간 엄청나게 성장할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해상풍력을 좀 빼놓을 수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땅이 없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깔게 된다면 결국 유일한 답안지가 현재로서는 해상풍력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특히 한국에서도 충분히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전에 이제 국내 관련된 기업들도 투자를 진행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NAT가 그러면 어떤 준비를 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것인데, 일단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배를, 가장 큰 배라고 합니다. 가장 큰 배를 두 척을 발주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척은 24년도 3분기에 나오고요. 한 척은 25년도 2분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기존에 이제 NAT가 들고 있는 그런 배를 통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가장 큰 사이즈가 한 14 정도, 13에서 1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옮길 수 있는 해상풍력 배가 전 세계에 세 대밖에 없어요. 그만큼 공급이 매우 타이트한 그런 업종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대를 NAT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 9.5까지 할 수 있는 사이즈고, 나머지는 4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데, 4까지 할 수 있는 사이즈는 현재로서는 거의 쓰임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해상풍력 크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따라서 이런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라던가 오일가스 플랜트라던가 해상풍력에 대한 AS를 주로 하는, 그러니까 부품을 갈아 끼우고 장비를 갈아 끼우는 정도의 그런 활용도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NAT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배의 가치라던가 혹은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전문성을 봤을 때에는, 만약 해상풍력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공급이 부족해지는, 특히 2025년도부터는 분명하게 공급이 수요 대비해서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좀 꾸준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2025년도가 되면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가장 큰 배 두 대를 이제 수주를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실적이 저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017년도에 봐서는 이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인도되는 물량이 제로예요, 제로. 아직까진 제로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막 신청을 한다고 해도 한 2027년 정도, 2027년, 2026년 말, 이 정도, 사실 공급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2026년도, 7년도에는 아직까지도 발주가 하나도 없고요. 지금 만약에 발주를 신청한다 해도 2017년 정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5년부터 분명하게 수요가 부족해지는 것이 나오고 있고, 2026년에는 거의 해상풍력을 하고 싶은데 배가 없어서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메이저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바로 NAT이기 때문에 저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면 이 해상풍력 전문 운반선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세죠. 보통 한 3천억 이상입니다.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드는데, 대우조선 해양으로부터도 굉장히
큰 돈을 한 거서 큰 돈을 이제 들여서 한 거겠죠. 제가 제 몸이 내 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자본 조달, 특히 뭐 유상증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들 수 있는데 최근에 NAT가 가지고 있는 벌크선이라던가 혹은 가지고 있는 탱커선에 대한 지분을 전부 다 팔았어요. 사실 판 것을 필두로 해서 부채 비율이 17%밖에 안 됩니다. 네, 17%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현금은 넉넉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직까지는 전혀 뭐 유상증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기존에 이제 운행하고 있던 그런 가장 큰 두 대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이미 그런 운항에 대한 스케줄이 꽉 찬 상태이고, 그리고 이 삭까지 하는 것들 중에서도 한 대는 2023년 하반기까지, 네, 하반기 전까지는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적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도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까지 만약에 NAT가 해상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타격을 입지만 않는다면 저는 꽤나 좀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NAT의 그런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뭐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요. 네,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자사주 매입까지 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두 대 정도의 그런 가장 큰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한 운반선을 이제 2025년도에는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주목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삼성중공업도 이쪽에 대한 그런 시장 성장성을 봤기 때문에 해상풍력 해상풍력 설치선에 대한 개발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이제는 둘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해상풍력보다는 해상풍력에 대한 네, 어, 부유 형식의 해상풍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이쪽에 대한 개발과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기업들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저는 따라서 이쪽에 대한 성장성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것이고, 2025년부터는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반드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는 NAT 투자 중이고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절대 매수 투자할 일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상풍력기에 대한 그런 가장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너비가 한 60m 정도 돼요. 길이는 150m입니다. 150m. 이 정도면은 뭐 한 아파트 10층? 네, 아파트 한 8층 정도의 높이에다가 폭도 50m면 60m 정도면은 굉장히 거대한 그런 배라고 할 수 있고, 한마디로 움직이는 아파트, 뭐 움직이는 건물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건물과 같은 배를 인도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 없어요. 저는 따라서 대한민국의 조선 기업들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작은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반도체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동적 자산 중에서 가장 큰 조선을 만드는 그런 조선사들에 대해서는 고부가치 산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주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과가 매우 빠르게 그리고 매우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이런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인 배 같은 경우에는 선가가 최소 30% 이상은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충분하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NAT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앞으로 2030년까지 10배 이상 클 것이고 2030년부터 2040년까지 5배 이상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이제 운반선에 대한 그런 공급 부족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